서울의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순간, 김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 들어서는 문 앞에서 멈췄다. 5년 전, 그를 비웃고 조롱했던 그 얼굴들이 저 안에 있을 터였다. 민재야. 너 진짜 그쪽이야. 야. 남자랑 사귄다고. 진짜 웃긴다. 그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동창들의 거만한 웃음. 그를 깎아내리던 눈빛.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그때의 약한 소년이 아니었다. 민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동창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동창들이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 그들의 성공담이 공기를 채웠다. 민재는 한쪽 구석에 서서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여전히 잘난 척하며 서로의 연봉과 명함을 비교하고 있었다. 민재. 김민재 맞지? 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다. 민재는 고개를 돌렸다. 박준영. 고등학교 시절 내내 민재를 괴롭히던 녀석이었다. 준영은 여전히 그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랜만이다. 근데 뭐야? 아직도 혼자야? 준영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 곧 올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이준서. 민재의 남자친구가 들어섰다. 준서의 세련된 정장. 침착한 걸음걸이.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은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민재는 준서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준서는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소개할게. 이준서. 내 파트너야. 민재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울렸다.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준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민재와 준서의 이야기는 5년 전 한겨울의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민재는 대학 졸업 후 스타트업을 시작했지만 자금 부족과 팀원들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는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았다. 그때의 그는 자신감도 희망도 잃은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우연히 한 카페에서 준서를 만났다. 준서는 미국에서 온 한국계 디자이너로 민재의 스타트업 아이디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내 꿈. 진짜 멋지다. 포기하지 마. 준서가 말했다. 그 말은 민재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빛을 비췄다.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다.
준서는 민재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꿈을 키워갔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동창회에서 받은 상처를 잊지 못했다. 내가 게이인 걸 알면 다들 날 비웃을 거야. 민재는 어느 날 준서에게 털어놓았다. 준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들이 널 비웃는 건 그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야. 너는 너 자신으로 충분해. 그 말은 민재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준서와 함께 새로운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혁신적이었고, 단 3년 만에 그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민재는 이제 억만장자 CEO였고, 준서는 그의 곁에서 디자인과 전략을 이끌었다. 동창회장에서 민재와 준서의 등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준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래. 민재야. 지금 뭐해? 아직도 그 망한 스타트업 하냐? 민재는 차분히 대답했다. 응. 그 스타트업. 지금은 1억 달러 규모로 커졌지.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준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재는 준서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이건 내 남자친구. 준서. 우리 회사 디자인 총괄이야. 그 순간 민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랑과 성공을 당당히 보여주었다. 동창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를 비웃지 못했다. 민재와 준서가 동창회장을 나서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거리의 네온사인이 젖은 도로에 반사되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민재는 준서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말했다. 고마워. 오늘 내가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라면 충분히 해낼 줄 알았어. 오늘 그들의 표정. 봤지?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5년 전, 민재는 동창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자신을 숨기고 살았다. 그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개하지 않으려 애썼다.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민재의 아버지는 전형적인 한국 아빠로 아들의 성공만을 바랐다. 남자가 그래선 안 되라는 아버지의 말이 민재의 가슴에 늘 박혀 있었다. 하지만 준서와의 만남은 모든 것을 바꿨다. 준서는 민재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너는 너 자신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준서가 말했다. 그 말은 민재에게 새로운 용기를 심어주었다. 민재와 준서의 스타트업은 처음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의 낡은 건물 3층.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밤을 새우며 코드를 짜고 디자인을 수정했다. 민재는 기술을, 준서는 디자인과 브랜딩을 담당했다. 그들의 첫 제품은
AI 기반의 패션 추천 앱이었다. 사용자 맞춤형 스타일을 제안하는 이 앱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성공은 쉽게 오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의심했고, 경쟁사들은 그들을 견제했다. 민재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다. 우리가 이걸 정말 해낼 수 있을까? 그는 준서에게 물었다. 준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린 해낼 거야. 너와 나. 함께라면 뭐든 가능해. 그의 말은 민재에게 다시 불을 붙였다.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앱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2년 만에 그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회사는 급성장했다. 민재는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CEO가 되었다. 동창회 후, 민재와 준서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아파트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고층 빌딩에 있었다. 민재는 창가에 서서 말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꿈 같아. 내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 준서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이건 꿈이 아니야. 민재. 이건 내가 만든 현실이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웃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는 부모님에게 준서와의 관계를 공개하지 못했다. 만약 아빠가 알면?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준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회사로 출근했다. 그의 사무실은 강남의 최신 빌딩 꼭대기에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의 성공을 상징했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는 책상에 앉아 부모님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지만 그는 몇 번이나 종이를 구겨버렸다. 부모님에게 준서를 소개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준서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민재. 괜찮아. 준서는 민재의 표정을 읽고 다가왔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모님께 말하고 싶어. 하지만 무서워.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무 서두르지 마. 네가 준비됐을 때 말해도 충분해. 그의 말은 민재에게 위로가 되었다. 민재와 준서의 회사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들의 앱은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했고, 새로운 투자 제안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쟁사인 대기업이 그들의 기술을 표절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민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우린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팀원들은 그의 결정을 따랐다. 준서는 민재를 보며 말했다. 넌 진짜 강해졌어. 예전에 넌 이런 상황에서 주저했을 거야.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너 때문이야. 준서. 네가 날 믿어줬으니까. 그들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치밀한 전략과 팀워크로 그들은 경쟁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이 사건은 민재와 준서의 회사를 더욱 주목받게 만들었다. 민재는 점차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준서에게 말했다. 내가 부모님께 말할 준비가 된 것 같아. 준서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곁에 있을게. 언제나처럼. 그 주말, 민재는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서를 소개했다. 엄마, 아빠. 이 사람은 이준서예요. 제 파트너예요. 민재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어머니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준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재의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민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아빠, 민재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아버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민재야.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게 쉽진 않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준서는 조용히 민재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저는 민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를 지키고 함께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으로 울렸다. 민재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서 씨. 민재가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난 게 다행이에요. 그녀의 말은 민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민재와 준서의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했다. 민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게이입니다. 그리고 제 파트너와 함께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꿈이 이 성공의 바탕입니다. 그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민재와 준서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비판과 편견에 직면했다. 온라인에서는 악플이 쏟아졌고 일부 투자자들은 그들의 성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민재는 흔들렸다. 그는 준서에게 말했다.
우리가 너무 일찍 공개한 걸까? 사람들의 반응이. 준서는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민재. 우린 우리의 길을 가는 거야. 비판은 언제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린 그걸 이겨낼 만큼 강해. 민재는 준서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더 당당히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는 LGBTQ+ 커뮤니티를 위한 자선 행사를 열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한편, 민재의 아버지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민재와 준서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밥을 먹었다. 민재야. 내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 아빠는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말했다.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민재와 준서의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들의 회사는 포브스에 실렸고, 민재는 토레의 혁신가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민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었다. 그는 준서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다. 어느 날, 민재는 준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준서야. 우리 결혼하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내밀었다. 준서는 놀란 얼굴로 민재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민재. 이건 진짜 꿈 같아. 두 사람은 서울의 한강변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된 자리였다. 민재의 아버지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축하했다. 민재. 준서. 너희가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진짜 아름답다. 결혼 후, 민재와 준서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LGBTQ+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민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었다. 너희는 충분히 멋진 존재야. 그는 강연에서 말했다. 그들의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민재와 준서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 민재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5년 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민재와 준서는 이제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동반자이자 세상을 바꾸는 파트너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동창회에서 그들을 비웃던 이들은 이제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했다. 민재는 가끔 그때의 동창회를 떠올렸다. 그들의 조롱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준서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민재와 준서의 회사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그들은 아시아, 유럽, 북미로 사업을 확장하며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꿨다.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겸손했다. 그는 성공이 자신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어느 날,
민재는 오래전 동창회에서 만났던 준영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민재야. 나 미안해. 준영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괜찮아. 준영아. 우리 다 젊었을 때 실수하지. 민재는 답장했다. 그는 준영을 용서했다. 그 용서는 민재 자신을 자유롭게 했다. 민재와 준서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회사를 상장시키고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싶었다. 민재는 말했다. 우린 돈을 버는 것 이상을 해야 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 준서는 그의 비전에 동의했다. 그들은 환경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의 회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플랫폼이 되었다. 민재는 가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는 늘 자신을 숨기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당당히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는 일즈급 플러스 커뮤니티 롤모델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준서는 민재를 보며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 알았어.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5년 뒤 민재와 준서는 다시 동창회에 초대받았다. 이번엔 민재가 주최자였다. 그는 강남의 한 호텔을 통째로 빌려 동창회를 열었다. 초대장은 간단했다. 과거를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요. 동창회장은 웃음과 따뜻한 대화로 가득했다. 민재와 준서는 손을 잡고 사람들 사이를 걸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누구의 비웃음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과 사랑에 감탄했다. 준영은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민재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이제 친구로 지내자. 민재와 준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살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민재는 가끔 준서를 보며 생각했다. 너와 함께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회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다. 민재는 자신의 성공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모든 건 사랑에서 시작됐어. 너와의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야. 민재와 준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용기,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여정이었다. 그들은 세상에 당당히 외쳤다. 우린 우리 자신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